직장 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뭔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때 사실 몇 가지 원칙만 확실히 알면 직장 생활은 지금보다 훨씬 편해질 수 있는데요. 먼저 상사의 업무 성향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사가 디테일을 중요시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결과 중심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스타일인지를 빨리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하면 업무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에는 보통 두 가지 유형의 상사가 있는데 하나는 과정형으로 디테일과 중간 보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고 다른 하나는 결과형으로 최종 결과만 중요시하는 스타일입니다. 만약 상사가 과정형이라면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작은 문제라도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오전에 업무 진행 상황을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간단히 보고하면 상사의 신뢰를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상사가 결과형이라면 중간 보고를 자주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죠. 과정에서 자잘한 문제점까지 보고하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업무 과정이 좀 스스로 해결을 최대한 하고 최종 결과만 빠르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그 상사한테는 최상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나와 연관된 업무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을 가지는 건데요. 특히 업무를 하면서 가장 억울할 때는 좀 이렇게 구두로 받은 지시가 나중에 저한테 어떤 문제로 돌아올 때 그런 경우가 좀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상사가 구두로 지시한 업무를 처리했는데 나중에 책임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기록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이거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반대로 모든 업무 지시를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기록해서 남겨두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고 또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명확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회사에서 많은 갈등과 문제는 소통의 부재에서 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면 소통을 명확하게 하고 간결하게 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소통의 기본 중에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부터 말하는 습관을 갖는 건데요. 많은 직장인이 실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고할 때 배경과 이유부터 장황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결론을 굉장히 뒤에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듣는 사람은 그래서 결론이 뭔데 하면서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회의에서 의견을 발표할 때 이러한 이유로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기보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라고 시작하고 작성하거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서 그런 간단한 이유나 근거를 덧붙이면 상대방이 이해하는데 그리고 상사가 이해하는데 아주 쉽고 빠르게 일이 진행될 수 있겠죠. 회의에서 뭔가 의견을 제시할 때마다 동료가 나의 말을 중간에 자르고 본인의 의견만 강조하는 말을 많이 하거나 내가 말하는 도중에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카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혹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와 대화를 한다던가 하는 식의 행동은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무시의 신호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생각이 나고 두 번째는 업무나 개인적인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요청한 자료나 보고서 같은 걸 보내주는데 기한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는다거나 회의를 잡아놓고도 매번 늦거나 갑자기 취소하는 행동을 한다면 상대방이 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농담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 속에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섞는 건데 회사 생활 중에 회의나 회식 자리에서 나의 업무 능력이나 성격에 대해 농담을 하듯이 비하하는 말을 자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나를 얕보는 말을 섞는데 웃으면서 농담으로 포장하려고 하지만 이게 실제로는 분명한 무시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의견이나 제안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업무 결정에서 제가 낸 의견을 형식적으로 듣기만 하고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건 무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 회의에서 제가 낸 아이디어가 이유 없이 묻히고 다른 사람 의견만 계속 채택된다면 당사자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겠죠. 다섯 번째는 동료가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나를 이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팀 업무 중에 자신이 선호하는 일만 하고 불편하거나 까다로운 일은 나에게 미루고 맡긴다면 이것 또한 분명히 나를 하찮게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는 대놓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회사 내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동료나 상사가 나의 실수나 부족한 점을 어떻게 막 크게 부각시키고 비난하거나 웃는다면 이것은 매우 명확한 무시의 증거죠. 마지막으로는 중요한 정보나 결정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업무상 중요한 결정사항을 나에게만 알려주지 않거나 늦게 공유해서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하는 행동이 자꾸 생기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역시 분명한 무시라고 할 수 있죠. 팀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제가 뒤늦게 알게 되는 일이 잦아지면 나는 조직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일단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수 이후의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남탓만 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기가 힘듭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또 책임 회피하는 말만 중얼거리는 동료를 보게 된다면 당연하게도 점점 그 사람과 협력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매사에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조직이나 집단에서든 늘 불편을 얘기하고 불만을 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한테는 처음에는 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주고 받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얘기들은 쌓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쌓이다 보면 그런 에너지를 듣는 게 큰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라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좋은 감정이나 좋은 이미지로 말할 수 있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좀 결론적으로 멀리 봤을 때 말이죠. 마지막은 교묘하게 본인을 먼저 챙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는 공동체 생활인 거잖아요. 그럼 어쩔 때는 내가 손해를 좀 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이득을 볼 수도 있고 때에 따라 그렇게 다를 수 있는데 자기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거를 티가 나지 않게 교묘하게 하는 것이 보인다면 결국엔 그게 사람들이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런 거는 결국 주변의 관계에 있어서 당연하게도 조금씩 좀 멀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